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의 유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这次展览特别大的规模.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부사特别입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란 뜻이 있어요. 烤呀, 特别好吃. 구놀이는 특히 맛있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매우 맛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쓰여요. 보세요. 예문. 今天是丈夫的生日妻子特别给丈夫买了一瓶酒 특별히. 첫 번째는 매우의 뜻이었죠. 두 번째는 특별히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特别是라는 형태로 쓰여가지고 특히라는 뜻을 가져요. 매우, 특별히, 특히. 这儿的污染十分严重. 여기에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特别是水污染和空气污染. 특히 수질 오염과 공기 오염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특히라는 뜻으로 쓰이. 자, 그래서 부사의 뜻으로는 매우, 특별히, 특히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 그럼 다음에 네 번째 뜻, 특별하다, 특이하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형용사예요. 수로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他说的声音很特别. 그의 말할 때 목소리는 매우 특이합니다 라고 해서 특이하다 할 때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문제 세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展览, 전람해도 되고 전람하다, 전시해도 돼요. 여기서는 명사로 써 있어요. 전람회. 特别, 특히, 매우, 각별이라는 뜻이고요. 规模, 규모죠.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这次展览特别大的规模. 자, 더 있으니까 뒤에 명사 성분 오죠. 어떤 규모가? 이번 전람회의 규모가 어떻대요?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这次展览的规模特别大.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特别, 네 가지 뜻이 있죠. 부사로서의 세 가지 뜻과 형용사로의 한 가지 뜻. 예문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有些数据删除了已经被.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습 포인트 베이자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베이자구의 형식. 주어, 베이, 전치사죠. 목적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야 할 이유는 누군지 모른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혹은 밝히기가 싫다 그럴 때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하고 기타 성분이 와야죠. 那个病人被小王. 자, 被자 뒤에 목적어가 왔죠. 그쵸? 送到医院去了. 기타 성분이 왔죠. 그 환자는 샤왕에게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라고 했죠. 자,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봅시다. 那个病人被 샤왕이 생략됐죠.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피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베이자구에서 중요한 거는 기타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한다. 기타 성분이라고 하는 각종 보어나 동태조사, 러저구어가 와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타 성분을 가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이죠. 이 쌍음절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는 게 어떤 건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타 성분 3. 베이자구는 의미상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보와는 어울릴 수 없다. 자도 따올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위부어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베이자구에서는 쓸 수 없다. 기타 성분으로 라는 거 가능보 못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쌍음절 동사라는 게 어떤 거냐? 뒤에가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었다, 확대해서 크게 했다, 약속해서 정했다, 봐서 뚫었다. 그렇죠? 말해서 확실하게 했다, 나누어서 열었다. 뭐 이런 식의 성분들이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봐두면 아, 두 글자짜리로 돼 있다 보세요. 채워서 가득하게 했다, 증가했다, 고쳐서 썼다. 그렇죠? 작게 썼다, 크게 썼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거나 혹은 뒤가 보어의 성분을 가졌거나 혹은 앞에 부사의 성분을 가졌 것 같은 쌍음절 동사가 결과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용된 단어들을 보시죠. 수주, 데이터, 수치죠.删除, 삭제하다예요.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이징, 시간 부사죠.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有些数据, 일부 데이터, 删除了, 삭제되었습니다. 이징, 이미, 被, 비동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정부사 조동사는 어디 앞에 놓인다? 전치사 앞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뒤에 수로와 기타 성분이 와야죠. 뭐가? 일부 데이터들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有些数据已经被删除了.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有些数据已经被删除了요. 일부 데이터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기타 성분의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쌍음절 동사 앞에서 꾸며주거나 혹은 뒤가 결과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기출문제를 보시죠. 项目相当顺利进行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기출문제의 포인트는 정태보예요. 정태보 역시 무지 자주 출제되는 문형이에요. 자, 두 가지 뜻이 있죠. 동작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인데 어떤 결과? 정도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뒤가 대부분 형용사사조 혹은 앞이 부사나 조동사, 동사, 형용사사조인 거죠. 즉, 동사 더 형용사사조는 여기서 둘 다 똑같죠. 단지 뭐가 더 있느냐? 부사나 조동사가 더 있다. 이게 동작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고요. 이 한번 봅시다.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 사조가 왔죠. 唱得很优美,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라는 거고요. 부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봅시다. 一定能, 부사와 조동사가 있죠. 气, 동사죠. 很快, 형용사 사조가 왔죠. 그래서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죠.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요. 뒷부분이 주술사조나 형용사사조, 특히 형보사조나 동사사조가 오는 경우죠. 앞은 뭐예요? 동사 플러스
더의 형태로 온다. 예문 봅시다. 大家都笑的 웃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웃었냐면요. 肚子疼 그래서 웃느라 배가 아팠습니다. 즉 웃는 정도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는 의미를 일반 결과보와 달리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정도의 결과의 정도를 품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형보사조나 동사사조가 온다고 그랬죠. 많이 지러 형보사조죠. 동사 뒤에 我们吃的 많이 지러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세 단어들 봅시다.项目, 항목, 사항, 프로젝트죠. 相当, 상당히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같다, 상당하다는 형용사고 顺利, 순조롭다, 进行, 진행하다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项目, 프로젝트죠. 相当, 상당히 정도 부사로 보면 되죠. 顺利, 순조롭다, 进行的, 진행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더 뒤에 정도 부사가 함께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进行的相当 자, 정도 부사가 왔으면 뒤에 형용사 와줘야죠. 顺利, 순조롭습니다. 뭐가요? 연구 프로젝트가 项目进行的相当顺利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정태보 두 가지 의미와 그 형식을 꼭 확인하세요. 很有研究他对古典文学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법사항은 동사사조 很有입니다. 자, 요라는 동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지를 않죠. 원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는 심리동사 혹은 형용사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일부 특수한 동사들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요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지 않으나 일부 추상명사와 어울려 어떤 특징이나 성질을 구비하고 있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헌이나 휘창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요가 어떤 때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 추상명사와 어울려서 일부 추상명사와 어울려서 특징, 성질을 구비하고 있거나 사람,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很有办法 그러면은 방법이 많습니다. 很有经验 그러면은 경험이 많습니다. 很有头脑 그러면은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很有眼光 그러면 안목이 매우 좋습니다. 뭐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가 정도부사 헌이나 회창과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문 1번이요. 这社会实践很有意义. 의미가 깊습니다. 라가지고 很有 추상명사죠. 의미가 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특징을 나타내 줬고요. 예문 2번 小王很有领导才能 링다오 차이낭 영도 재능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요 앞에 정도부사가 나와 있고 추상명사를 목적으로 가졌죠. 예문 3번 봅시다. 他很有经验 보세요. 경험이 많다죠. 그래서 공조상 很有办法 일하는 데도 방법이 재주가 많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라는 식으로 추상명사를 가지고 요가 앞에 정도부사를 가져가지고 특징이나 성질을 구비하였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문제에 나온 단어들 봅시다. 연주, 연구하다죠. 고디엔, 고전이죠. 원시회, 문학. 그래서 고디엔 원시회, 그럼 고전 문학이죠. 다시 문제 봅시다. 헌, 매우죠. 연구를 했다, 뭐 그런 뜻이고요. 타뚜이, 그녀는 뭐뭐의 태, 전치사가 있으니까 목적어 가져야죠. 구디엔 고전, 원시의 문학. 자, 很有라는 동사 사조 뒤에 추상명사 왔죠. 연구가 깊습니다.
그녀는 다对 뭐에 대해서? 고전문학에 대해서 古典文学很有研究. 그녀는 고전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기출문제 정답은 他对古典文学很有研究. 그녀는 고전문학에 대해서 연구가 깊습니다. 해서 동사사죠. 很有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요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오늘의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 请振动状态将手机调成.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제 포인트는 전치사 짱이에요. 전치사 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전치사도 있고 부사로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오면은 전치사고, 그렇죠? 뒤에 수로가 오면 부사예요. 왜? 중국어의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치사로 올 때의 뜻은요, 을른이나 로서고, 부사의 뜻으로는 장차, 곧, 시간과 관계되거나 혹은 반드시의 뜻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예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치사 1, 을른의 뜻을 갖는 경우, 바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바와 같습니다. 문장 예문 봅시다. 希望你能将自己的感受写成一篇文章. 당신 자신의 느낌을 한 편의 원장으로, 문장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바와 같죠. 이제 바자구에서는 이렇게 VC가 청 5개 있죠. 给到在 在做 청 이렇게 결과보가 5개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또 다른 목적어가 왔을 때는 바자구를 쓴다고 그랬었죠. 바자구를 쓰는 형식 중에 하나죠. 여기서 짱은 바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두 번째, 전치사 로서의 의미를 가보십시다. 도국격 조사라고 보면 되죠. 这样做是将鸡蛋碰石头已经失败. 이렇게 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용의 뜻이나 나의 뜻이죠. 돌에다가 두들기는 겁니다. 바위 때리기입니다.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의 뜻이 있어요. 부사는 장차 곧의 뜻이죠. 下个月将举行全校运动会. 다음 달에 곧 전교 운동회가 열릴 것입니다. 혹은 반드시의 뜻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긍정이죠. 他的形象将永远铭刻在我的心里. 그의 형상은 반드시 나의 마음에 영원히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란 뜻으로 있고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죠.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니까 장. 그 다음에 거의라는 뜻이 있어요. 수량사나 시간 명사 앞에 쓰여서 가깝게 근접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죠. 不知不觉我们来到中国已经8个月了. 우리가 중국에 온 지 이미 8개월이 되었습니다. 8개월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 나온 단어들 봅시다. 전동, 진동하다죠. 状态, 상태고요. 调, 고르다, 조정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문제 풀어보죠. 请, 뭐뭐 해주세요. 프레이즈의 뜻이죠. 震动状态, 진동 상태, 곧 매너 모드, 묵음 상태로 将手机 핸드폰을 调成, 조정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请 앞에 오겠죠. 바자구죠. 청자 뒤에 결과 보고 있으니까 将手机 핸드폰을 진동 상태로 震动状态调成 조정해 주세요 라는 게 请将手机调成震动状态.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请将手机调成震动状态. 핸드폰을 묵음 모드로, 진동 모드로 조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짱이 전치사로 쓰였어요. 부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기 바라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放在信封里了我把收据.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의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요, 보어자에 관한 거예요. 보어자에는요, 동사 뒤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발생한 후에 행위자나 행위 대상이 일반적으로 특정물이 있대요. 이거, 양거, 뭐 요런 이런 게 아니라 타, 뭐 저거 이런 식으로 특정물이 한다. 고착되거나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요. 고착되어지는 장소나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 준다. 즉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에 붙어 있다를 알려준다는 의미죠. 보어자이와 잘 어울리는 동사로는요, 발생 또는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스나 추시행 같은 발생 또는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인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팅 멈추다죠. 두어, 숨다, 쪼, 앉다, 혹은 놓다라는 의미의 동사, 팡, 그렇죠? 리우, 그다음 기타 동사, 과, 시에화 이런 동사들과 잘 어울려요. 예문 봅시다. 他把书放在桌子上 책상 위에 놓다, 놓았습니다 하면서 결과복으로 쓰이고 목적을 가져줬죠. 예문 2요. 你的钱掉在地上了. 당신 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놓다의 의미죠. 掉. 그다음에 他把书都扔在地上了. 책을 모두 땅에 렁 집어 던지다 이 뜻이죠. 땅에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죠. 뒤에 목적어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장소 목적어죠. 그렇죠? 주어주상 장소 목적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이가 결과보어로 쓰였을 때는 뒤에 장소 목적어를 가져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특정물이죠. 어떤 장소에 고착되거나 놓여져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단어들 봅시다. 팡, 놓아주다, 풀어주다, 놓다라는 뜻도 있죠. 신, 펑, 편지봉투예요. 소쥐, 영수증이죠. 그럼 문제 풀이합시다. 팡, 짤, 어디에 놓았습니다. 신펑리, 편지봉투 속에. 러, 어기수사죠. 워바 소지, 나는 영수증을. 자, 얘가 주어로 오겠죠. 주어 플러스 전치사, 바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왔으니까 뭐와 이제 동사와 있죠. 그렇죠? 근데 동사인데 기타 그 성분 짜이 플러스 장소. 왜 장소냐? 신펑은 일반 명사인데 편지봉투인데 단순 방사 리가 붙어서 장소가 됐죠. 거기에 조사 러가 붙어서 我把手机放在信封里了. 나는 영수증을 편지봉투 속에 넣었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보어짜이와 잘 어울리는 동사 그룹들 체크하시고요. 보어짜이의 목적어가 어떤 게 목적어로 오는지 기억해 두세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出色他们双方的都表现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문장 상분의 순서입니다. 중국어의 문장 상분은요, 주어, 수어, 목적어, 보, 관형어, 부서의 6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주술목이 주성분이라면은 보, 관형어, 부서는 보조 성분이라고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순서는요, 중국어는 순서의 언어죠. 어순에 따라서 바뀌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순서 기억해 오셔야 돼요. 관형어, 주어,
부서, 수로, 보어, 관형어, 목적어.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 앞에 쓰인다. 부사어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인다. 수로 뒤에는 보어와 목적어가 온다. 이 점을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작문이나 독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추서, 훌륭하다는 뜻이죠.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쌍방, 쌍방이고요. 表现은 동사로 표현하다, 명사로 표현,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문제 풀어봅시다. 추서, 뛰어나다. 他们双方的, 그들 둘의, 더 있죠. 뒤에 명사성분 와줘야지 돼요. 또 모두 表现, 태도, 명사로 봅시다. 그럼 둘이 묶인다는 거 알겠죠? 很. 자, 정도부사니까 형용사나 동사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他们双方的表现, 그들 쌍방의 표현은 很出色, 아주 뛰어났습니다. 쌍방의 태도는 모두 다 뛰어났습니다. 모두 다, 또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정답은 他们双方的表现都很出色.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他们双方的表现都很出色예요. 자, 관형어, 주어, 부서 두 개 왔고 수로 왔죠. 형용사 수로 왔죠. 중국어의 문장성분 7개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관주, 부술로 쓰인 거죠.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涨了近1倍价格丝绸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의 포인트는 어림수를 나타내는 진입니다. 어림수라는 것은요, 중국어에서는 깔수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걸 어림수라고 그래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어림수를 나타내는 거 서너 개, 숫자를 연달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서너 개인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어림 잡는 거지 꼭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0여 개, 여라는 뜻이요. 라이뚜어 조요, 10개 좌우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혹은 지, 량, 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림수로 량, 몇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를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찐을 사용해서 수사죠. 수량사조 앞에 놓인다. 형용사로서는 가깝다 이 뜻인데요. 수량사조 앞에서는 수량사가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수량사조 앞에서는 그 숫자에 가까움을 나타내준다. 베이징 따시에요. 진, 산스거, 시. 북경대학에는 약 30여 개의 과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근 30여 개의 과, 약 30여 개의 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자, 오늘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보죠. 짱, 물이 붓다, 값이 오르다. 베이, 배죠. 그래서 2배, 그러면 한 배가 올랐다예요. 짱은 2배, 그러면 한 배가 올랐다죠. 자거, 가격이고요. 스초, 견직물, 비단이에요. 다시 문제 보죠. 짱러, 올랐다. 진 2배, 거의 한 배가. 자거, 가격. 스초더, 비단의. 더 있으니까 명사 올 거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랐다. 어떻게? 한 배가 올랐습니다. 라가지고 보호가 되는 거죠. 장르친 2배. 뭐가? 비단의 가격이 스저더 짜거 장르친 2배. 비단의 가격이 거의 한 배가 올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 한 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림수를 나타내는 기본 방법 3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림수라는 건 대략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